네, 안녕하세요. 성경학원 강사 이소영입니다. 제가 오늘 수능 계속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고3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달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수능 계속반 들어갈 거고요. 토요일, 일요일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여고, 중동고, 단대부고 내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학교들은 제가 작년에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수능 계속반은 제가 애들이랑 같이 해온 지 꽤 오래됐는데 사실 수능 계속반이 2학년 초반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요가 많지 않을 거다라는 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왜냐면 지금 마음의 갈등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 들으시는 학부모님들도 수능 계속반을 수능을 해야 되나 정시를 해야 되나. 근데 저희 아이들도 몇 년 전부터 똑같았거든요. 2학년이 되면 그 내신을 과연 계속 해야 되는가. 우리 학교 내신이 암기 위주고 그 다음에 문법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신은 안 오를 것 같고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수능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아이들을 보고 저희가 오래전부터 유지해오던 반이거든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랫동안 같이 해온 반이고요. 고2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능 커리큘럼도 충분히 노하우가 있어서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학원 설명을 제가 좀 드릴 건데요. 저희 학원은 일단 내신이랑 수능을 모두 다 잘하는 학원입니다. 정규랑 내신 수업을 같이 들었을 때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학생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 학원인 건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학원이 이제 다니는 학생들이 보면 이 수업을 한번 듣겠다라고 오는 경우보다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장기 재원을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고민에서 시작된 내신과 수능을 모두 다 잘하는 학원이고, 정규 수업은 수능을 채워주거나 내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거나, 이제 내신 수업은 내신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성적 상승을 가지고 오는 학원이고요. 지금 제가 설명회를 몇 년 동안 계속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3년, 15년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성경화학원이 대치동에 있은 지가 한 18년 정도라고 들었고요. 지금은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약 한 20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에 대해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래 보다 보면 학생들에 대해서 되게 진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R&D 팀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올해 졸업한 학생들의 수강 후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까지가 아니고 조금 더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서울대 13명 합격인데 여기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잘 보이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보면 지금 풍부한 학습 자료로 나를 언제나 자극하는 선생님들 해서 서울대 의대 붙은 학생인데, 지금 이게 풍부한 학습 자료라는 게 기본적으로 필기 자료, 변형 문제 이외에 수능 계속반 기준으로 모의고사, 미니 모의고사는 실전 테스트를 매번 짧게 하는 거고요. 1대1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할 수 있는 학습 자료 때문에 학생이 많이 자극을 받았다. 실전 모의고사를 매번 봤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고, 또 1대1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보충을 할 수 있었다. 이제 사실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밑줄 친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학생들 되게 오래 보거든요. 지금 노베이스였는데 내신 수능을 1등급으로 만들어준 학원이다. 이 학생은 지금 의대를 붙었고요. 수능에서는 올해 전체 4개를 틀렸어요. 이 학생에 관한 후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너무 예쁜 학생이거든요. 성실했고, 그 다음에 학원 커리큘럼은 너무 잘 따라왔고, 처음에 시작한 레벨도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SA2였어요. 근데 SA2면 저희 학원의 레벨이 총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서 가장 낮은 레벨이거든요. 거기서 시작을 해서 지금 수능 내신 1등급까지 올라온 학생이에요. 누구든지 되게 하는 학원. 이 학생도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학원에 와서 누구든지 되는 학원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정말 많이 배우고 늘었다. 그 다음에 지금 성경 오기 전에 영어 4등급이었는데 와서 1등급이 됐다.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얘기는, 학생들이 장기 재원을 하고 입시 실적을 쓰거나 우리 학원에 이런 학생들이 다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 보통은 잘하는 학생들이 그냥 잘해서 되는 경우가 많은 거는 사실상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후기를 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진심으로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상당히 많거든요. 좋은 자료도 있고, 수능과 내신이 2개가 다 가능하다. 두 번째 학생, 누구든지 되게 하는 학원이다. 끝에서 4번째 줄 보시면 좋은 자료와 1대1 질문, 관리가 완벽한 학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관리가 되게 철저하다라는 거는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수능 계속반도 똑같이 지금 내신을 기존에만 들으셨거나 아니면 내신반을 생각하고 계셨어도 수능 계속반을 똑같이 관리를 완벽하게 할 예정입니다. 보면 이 학생이 아까 그 학생이거든요.
가천대 이제 의예과 수능 4개 틀린 학생인데 보면은 처음에 이 학생은 후기가 조금 재밌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도 많이 보여주는데요. 원래 중학교 때가 농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농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지금 신체 조건 때문에 포기를 하고요. 본인이 그 다음 꿈으로 삼은 게 이제 의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중학교 때까지 운동 선수였던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학원에 들어왔는데 친구들은 다 SS였는데 본인만 SA2였다.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몰랐다. 자,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 학생은 사실 선생님들이랑 상담도 되게 많이 했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사실 학원에서 많이 찾아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가 학생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그 마지막 줄 3줄 보시면 그냥 학원에서 하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노베이스, 아까 그 학생이거든요. 베이스가 전혀 없었던 나를 학원에서 하란 대로 잘 따라하고 선생님들이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줬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1등급으로 졸업하고 본인의 꿈을 성취한 학생인데 재밌는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실제로 6시에 일어나서 매일 운동을 했대요. 농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이제 의지도 강한 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잘 따라오는 학생이었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으로 관심이 많았다. 그 다음에 두 분의 조합이라고 돼 있는데 이 두 분의 조합이라는 거는 저희가 강사가 메이트로 돼 있잖아요. 두 분 선생님이 정규반 같이 들어가시고 내신 같은 경우는 같은 수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제 팀을 돼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다른 두 가지 수업을 들어볼 수 있거든요. 이게 수능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해요. 결론적으로는 똑같지만 A 선생님과 B 선생님의 접근 방식이 다른데 학생들에게는 그게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결론적으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수업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아예 바꾸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방법을 조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새로운 방식을 접근을 했다. 내 방식과 접목을 시켰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학생도 상담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길을 1대1 상담을 통해서 제시를 받은 학생이고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도 1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이제 자유전공을 학종으로 가긴 했는데 중동고 학생인데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찾았던 학생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 계속반 제가 시작을 할 건데 저희는 여기까지는 이런 학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진짜 궁금하신 거를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정말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찐 빠지게 하는 내신 영어를 계속 해야 되나?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마찬가지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내신을 계속 해야 되나? 정시를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정시를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으실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수능 영어 90점이 올해는 난이도 조절 실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많았죠. 내년에는 어려워질 거고요. 그러면 90점이기 때문에 맞기가 정말 쉬운가?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1학년, 2학년 모의고사가 1등급인데 또는 이제 1등급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매우 궁금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고2 정시 미리 준비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것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시가 어느 정도 강화가 됐고 정시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는 만든 바는 아니고요. 이게 오랫동안 지속해온 반이고 학생들의 고민에 의해서 그다음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만들어 온 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정시를 미리 준비하는데 필요한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학사 일정에 관한 건데 학교 시험 기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1번부터 제가 답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 학원이 이제 수능이랑 내신을 둘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커리큘럼도 둘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수능 계속반을 수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 수능을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시키셔야 됩니다 라고 감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하냐면요. 엔간하면 버리지 마라, 수시. 중요하다. 수시랑 정시랑 비율이 비슷하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10번 정도의 공들인 시험을 거쳐서 내가 대학을 가는 수시가 기회가 많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고 정시는 사실 딱 수능 날 가서 한 번 보는 시험이라 되게 위험하고 사실상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시를 엔간하면 버리지 마라. 그래서 등급이 도대체 뭐냐?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올려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학교 내신이 수능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제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1년 지났기 때문에 수능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아, 이렇게 하면 수능의 기반을 닦을 수 있다 라는 학교가 있고요.
아무리 해도 나는 내신 등급이 안 오를 것 같은데 암기랑 문법 위주라 수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너무 고민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영어가 느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학교들이 있어요. 학교의 특성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교, 정시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 확실히 잡았다면 오시면 됩니다. 자, 무조건 정시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가 아니고 수시를 준비를 하는데 학교의 특성도 보시고요.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에 그게 도움이 안 되고 방향을 정했다. 그러면 와서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 제가 학생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 정시 둘 다 방향도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90점 맞기 정말 쉬운가랑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등급의 의미는 뒤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9월 달에 첫 모의고사를 봤죠. 그러니까 코로나라서 아이들이 실전 연습이 되게 부족한 상황에서 봤거든요. 지금 9월달 모의고사인데 이 수준은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판단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휘를 이제 칠해놨거든요. 그렇게 많진 않죠. 사실상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휘들도 부모님이 보시면 아 그냥 우리 아이가 알 수 있을 것도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 이쪽에 있는 걸 보면 2019년 고3 6월 평가원이거든요. 고3은 6월, 9월 평가원, 그 다음에 11월 수능 모의고사가 가장 저희가 평가원 코드라고 하죠. 출제자의 그 출제 의도랑 가장 잘 맞는 시험입니다. 난이도도 있고요. 자, 근데 이거는 지문을 딱 보는 순간 그냥 슬쩍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상.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단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문 같은 경우는 끝에 네 줄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한 3초 정도 느낌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애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느낌을 보면 purpose for displacement of constant away from the ego, nonetheless remains partly self-referential인데 두 줄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애들한테 이거 읽어보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그러면 쉽다, 어려워진다. 근데 이게 단순히 쉽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냥 쉽다 해서 어렵다가 아니고 사실상 어휘는 빨간색 부분 보이시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변하는지. 그다음에 구문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이랑 4번이 영어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기본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구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여기 끝에 네 줄 이렇게 읽어보시면 단순히 긴 문장을 읽는 게 구문이 아니고 핵심을 잘 찾아서 수능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것도 구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접근 방식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수능을 조금 준비시키려고 관심을 가지셨다면 유형별로 접근 방식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아직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어를 잘하면 그냥 수능을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 유형별 접근 방식은 대표적으로 이제 어려운 유형이 여기 있는 빈칸 추론이랑 문단 배열인데 완전히 다르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빈칸 추론을 읽고 나면 내용이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풀어야 되니까요. 근데 문단 배열이나 문장 삽입은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다시 풀어도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접근 방식이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라고 하면 금방 될 것 같은데 그게 일종의 습관으로 무의식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체화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1대1로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글을 읽을 때 나는 읽는 게 좋다. 그러면 논리적인 부분을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논리적인 게 좋다. 그러면 글 읽기를 기반을 닦아줘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독해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가원 코드, 논리독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그냥 쓱 읽어서 추론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수능 시험은 애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소위 말해서 네가 얼마나 감이 좋은지 보자. 이 시험은 아니에요. 시험의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자, 출제자의 의도, 사고력, 논리력, 그 다음에 근거 찾기 등을 통해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1, 2, 3, 4번이 유형별 접근 방식, 그 다음에 출제자의 의도 파악, 그 다음에 어휘, 구문, 많은 부분들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쉽다 해서 어렵다는 아니고 자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실전 수준에 맞게 보충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짜임새 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직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2학년, 아까 1학년 9월 모의고사 봤던 게 90점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실제로 90점이면 1학년 9월 모의고사 90점이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 의미가 없냐면 이거 3학년 아까 그 모의고사 보면 2등급은 기본적으로 떨어지고요. 조금 더 베이스가 약한 경우에는 3등급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2등급, 3등급 차이가 사실은 문항수 몇 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쉽게 애들이 그러면 선생님 몇 개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부모님들도 몇 개만 더 맞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재밌는 게 재수생들이 1년 재수를 하는 이유가 상위권들은 몇 개 더 맞으려고 하는 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짜임새 있게 끊임없이 영어는 그 언어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같이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2 정시 미리 준비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고난도 유형을 정복하겠다. 그 다음에 뭐 킬러 유형을 정복하겠다. 나는 취향 유형만 공부하겠다. 도대체 이거 누구를 위한 커리큘럼인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정시반에서 대비해야 되는 건 물론 고난도 유형 당연히 해야죠. 킬러 유형 공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취향 유형이 있다면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지만 근데 재밌는 건 3학년들도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는 3학년들도. 근데 3학년들 중에 이 부분을 결국 극복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다. 힘들어 보인다. 물론 시킬 겁니다. 아이들은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힘들어 보이는 학생들은 미리 이거를 준비했으면 참 더 좋았겠다. 이제 그 부분을 균형을 같이 맞출 겁니다. 유형별 접근 방법, 킬러 유형,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 의도하는 바랑 우리 아이가 3학년 되기 전에 고2 정시를 이렇게 미리 시작했다면 필요한 어휘랑 구문,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닦는 부분에 대한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 시험 기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그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수능이 그 애들을 시켜보면 2학년 때부터 시켜도 상당히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지금 고2 수능 계속반 학사 일정인데요. 지금 3월 달부터 이제 개강을 할 거고요. 3월 달 첫 주부터 토일에 개강을 할 거고 수능 계속반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 보이시죠? 자, 이 회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아래 보시면 1학기 중간 기말고사 기간은 약 2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약 2주 정도 휴강. 내신 준비를 하기 때문에 2주간 휴강으로 지금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2학기 때부터는 휴강 없이, 휴원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2학년 2학기 정도 되면 학생들이 방향을 잡아요. 이때는 애들이 휴강을 줘도 오기 때문에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계속반은 계속 해온 반이고요. 3학년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내신도 하고 수능 계속반도 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2학년 아이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많이 고민을 하면서 만든 커리큘럼인데 이거는 지금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는 조금 뒤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커리큘럼 자체는.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물론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내신반은 또 요 중간에 진행이 되고 내신반을 듣는 학생들은 또 중간에 정규 수업도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랑 수업 구성인데 교재랑 수업 구성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균형. 우리 아이들은 지금부터 만약에 시작한다면 수능을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균형 있는 커리큘럼이 되게 중요하고 오랫동안 수능 계속반을 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기본기, 아까 말씀드린 어휘랑 구문에 대해서 충분히 기본기를 닦아가면서 논리독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유형별 접근 방식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오랜 기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그 다음에 출제자의 의도 파악 해야 되는 그 다음에 킬러 문항 공략, 그 다음에 고난도 문항 공략, 취향 유형 공략 등 이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목표랑 방향성 제시 3번 보면 목표랑 방향성을 제시라고 써놨는데 사실 수능 시킬 때 부모님들 가장 걱정되는 게 내신을 버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엔간하면 가져가시고 우리 학교 내신이 너무 많지 않다. 그러면 데려오시면 제가 아이랑 목표를 세워서 같이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애들은 다 수시 준비를 하는데 우리 아이만 정시를 하고 있다. 소위 애들 말로 텐션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것도 사실 고민이거든요. 수능은 당장 보는 게 아니고 사실 2학년이면 애들 머릿속에는 2년 뒤에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랬을 때 내신은 사실 보내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희 학원을 만약에 보내시는 재원생 학부모님이시라면 선생님이 문자도 보내고 애랑 얘기도 하고 그래 언제까지 외울 거냐 언제 올 거냐 도대체 이거 언제 할 거냐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관리를
하는 건데 수능하는 아이들은 목표도 없고 시험은 2년 뒤에 있는 것 같고 뭘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갖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신하는 것처럼 똑같이 제가 관리할 겁니다.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첫 번째 목표는 이제 3월달 수업이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죠. 6월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6월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 몇 점을 예상한다.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해서 몇 점을 맞겠다. 가 지금 단기적인 목표인데 확실히 제시를 해줄 거고요. 여기에 맞는 커리큘럼도 제시를 해줄 거고요. 만약에 목표 달성을 못했을 시에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뭔지 상담을 통해서 다시 메꿔갈 거고요. 물론 달성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롱텀 플랜은 당연히 이제 수능이 될 거고요.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있는 학습인데 이걸 꼭 같이 부모님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고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필요한 건 도대체 무엇인가? 커리큘럼상. 그 다음에 아이가 일찍 수능 계속반을 시작했을 때 헤매지는 않을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목표를 세워서 항상 아이들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 당연히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구문, 독해 세 가지를 이제 균형 있게 맞게 진행을 할 건데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리큘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독해를 진행을 하는데 모의고사 기출 5개년 그다음에 EBS 수능 특강 올해 나온 거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그 미니 모의고사 아이들이 실전 능력이 되게 떨어져 있는 상태죠. 코로나 때문에 모의고사도 몇 번 보지 못했고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주로 들었기 때문에 실전으로 문제 푸는 힘이 좀 약하거든요. 실전 모의고사를 풀릴 거고요. 그다음에 월간으로 이제 실력 점검 모의고사를 통해서 목표 달성에 얼마나 가깝게 갔는지를 매번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구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전 모의고사 보고요. 독해 수업 숙제해온 거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구문이랑 단어까지 꼼꼼하게 똑같습니다. 구문이랑 단어 시험을 보면 저는 구문이랑 단어가 단어뿐만 아니라 구문까지 제 시험이 다 있거든요. 구문을 수업을 해주면 마치 이해한 것처럼 아 그렇구나 이 구문은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고 이렇게 읽어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많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제 시험을 통해서 학습이 쌓여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인데요. 이제 관리는 재원생 학부모님이시라면 너무 잘 아실 텐데 직접 관리를 하고요. 자, 클리닉 시간이 있습니다. 질의응답 하고요. 아이들이 집에서는 요즘 말이 없죠. 이제 점점 말이 더 없어질 텐데요. 말이 없지만 학원에서는 말을 잘 합니다. 그 다음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이 질문을 하는 포인트를 보고 학생의 상태를 파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기도 해요.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선생님이랑 직접적으로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집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들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이게 영어 학습을 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목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민도 같이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시험 보는 시간이기도 한데 제가 직접 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반, 일요일 반.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 반이 개강이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레벨을 분리를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원래 레벨이 분리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일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확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일은 토요일, 일요일로 돼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확장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위클리 문자 발송 일주일에 한 번씩 학습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정기 상담을 해드릴 건데 필요하시다면 수시로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아이가 요즘 상태가 어떤지 집에서 무기력하다 공부를 해가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또 같이 부모님과 고민을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표인데요. 이제 시간표가 이제 3월 6일 날 토요일 반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입니다. 토요일 반은. 3월 7일 일요일 반 개강은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을 분리할 계획이 있고요. 원래 그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요일도 확장할 계획은 있고요. 근데 지금은 현재 2학년 초반이라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서 주말반을 깔아놨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경시수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아이랑도 상의를 하시고요. 지금 현재 내신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내신 선생님이랑도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만약에 저랑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도 도움이 된다면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내신인지 정신지에 대한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도움을 충분히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고2 수능 계속반은 고2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고 실제로 지금 고3 수업도 하고 고2 수업도 하고 내신 수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해결책과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그 수능 계속반 설명회는 마치고요.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